안녕하세요. 네. 자, 2주차 기초이론 강의, 오늘 배운 것을 OX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것은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해서 내 원했던 대로 효과를, 권리를 만들어가는 법률행위라 부른다.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계약 맺는 게 바로 법률행위다. 그런데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효과, 이 법이 항상 효과를 준다는 얘기가 법률 효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효과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 권리부 관계가 발생되는 걸 법률 효과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라 하면 일정한 효과를, 권리부 관계를 발생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를 갖고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단독 법률행위. 아까 하나만 갖고 되잖아요. 동의한다, 취소한다, 해제한다. 또는 수개는 두 개가 서로 모이면 계약 법률행위죠. 근데 어쨌든 모든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건 계약이건 합동행위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이 있을 수 없다. 여기까지 맞아요. 또 법률행위는 결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하나만 외워자랬잖아요. 그냥 나온 김에. 학문적이지만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의사표 청약, 승 의사표시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지난주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하면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다 알 필요 없지만 많이 쓰는 용어니까 청약이다, 승낙이다, 의사표시의 학문적 위치가 뭐냐? 의사표 법률 사실, 의사 요소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은 얘기. 이게 어려운 용어예요. 이런 거 뭐 안 해도 좋은데 그래도 기초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감사한 거고, 감사한 거고. 자, 이 용어들이 좀 추상이 까다롭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어느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면, 성립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결하면 불성립이다.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성립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그건 불성립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여기까지. 불성립 상태에서도 무효, 유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일단 성립이 되어야 유효인지 무효 따지라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것을 유효 뭐 논하는 거 아니다. 이건 X네. 뭐 눈빛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우리 다 되겠어. 우리 이 선생은 이제 학생을 잘 만나야 돼. 그래야지 보람이 있어. 응? 학생, 선생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가이드 잘 만나야지 여행 가서 기분 좋아요. 자, 어려운,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잠깐 봤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일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야. 하나 일방적으로 효과가 일방 생기는 건데,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사람은 다 있어, 있는데,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일방적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은 돼줘야지 일방 효과가 생기는 거야. 도달도 안 되면 혈액이 발생 안 되는 거지만,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내가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누구한테 내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달되지 않아도 혈액 발생한다. 그래서 도달이 필요 없다 해서 없느니라 부르는 거지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자,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하는 거, 유언장 작성하는 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의사표시만 성립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그 유언장을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전달한 적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맞는 짐은. 너무 잘하신다.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반사회 질서다. 103조 위반이다. 같은 말이야.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무효로 한다. 103조 위반이야. 그런데 사회 질서 위반한 행위, 103조 위반은 선의의 제3대학교에도 이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대항이란 말을 뭐로 바꾸자. 주장. 이것도 헷갈려요. 제3대학교 무효를, 이 무효를, 위반은 이 무효를.
선의 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오, 보세요. 선의의 3자한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선의 3자 보호한다. 그건 상대형 무효. 비진이 통정. 선의의 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형 무효. 백선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선의의 제3자한테 무효를 쫓아가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헷갈려요. 대항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항이란 말 항상 주장이란 말로 바꾸세요. 백삼의 무효는 선의의 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 3자로 보호받는 거 아니다. 그런 무효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라 부른다. 용어예요. 맞는 지문이네. 헷갈려. 자꾸 연습 안 하면. 자, 5번째 문제 볼까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어떻게 나누는 거죠?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간발에 불러서 없어진 건물. 원시적 불능.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으나 그 이행기, 잔금칠 며칠 전날 매매 목적을 불러서 없어진 거.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런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랬어. X.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유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나눠줘야죠. 둘 다 무효. 틀렸죠? X. 아주 잘하셨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